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달 새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 개학도 앞두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가덕도 신공항의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대한항공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처음으로 한여름에 열린 2024 부산 비엔날레가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공연장과 가족놀이터가 들어섭니다. 국비를 확보하면서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한 달 사이 10배 넘게 급증했고 학생들의 확진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어 더 큰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작년 최고 유행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62명이던 신규 입원 환자 수가 7월 148명으로 늘어나더니 8월로 접어들며 1,3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달 새 2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산 역시 같은 기간 17.7배가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는 방역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부산 코로나19 확진자의 65%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해 각 지역 보건소에 자가 진단 키트 3만 개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지금 취약계층 전체에 저희가 키트를 공급을 하려면 한 9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계속 보완해서 확충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학생 감염도 비상입니다. 8월 들어 확진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1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초등학생은 아직 개학 전이어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초등학교가 개학할 경우 학생 감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감염병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방역 물품 비축과 일시적 관찰실 마련 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8월 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여름 휴가철 이동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실내 환기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거점 항공사 없는 가덕신공항은 부산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시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의 거점 항공사로 에어부산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대한항공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어부산은 단순한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가 아니다. 2007년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힘을 합쳐 설립한 부산국제항공으로 출발하여 아시아나 항공이 합류하면서 오늘의 에어부산으로 발전한 부산 토박이 항공사이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미국 승인만 남았다며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항공사 간 합병에 이어 에어서울과 진에어 등 저가 항공사 통합이 진행되면 에어부산은 소멸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저가 항공사 통합 시 본사를 비수도권에 두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겠다는
대한항공 발표를 공식화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양 항공사 간 합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분리 매각 논의가 합병의 하등에 작용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결정이 났습니다. 산업은행하고 지금까지 국토부에서는 부산이 분리 매각을 이야기하면은 합병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도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운동을 벌여서라도 에어부산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 단체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4 부산 비엔날레가 올해 처음으로 한여름에 개최됐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일 개막해 2달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부산 비엔날레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잔디 위에 세워진 알록달록한 카라반에 이끌려 내부를 들여다보니 하원인들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캠핑장에 어울릴 듯한 설치 작품이 부산 현대미술관 야외광장에 전시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높이 8m에 달하는 송신탑 모양의 대나무 구조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구조물에 매달린 빈티지 스피커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디오 문화와 농업의 관계를 탐구한 설치 작품입니다. 로비를 지나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불안한 듯 평온하기도 한 작품. 물을 토해내며 간신히 떠있는 여성 나한의 모습이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매일 조금씩 깨닫는 우리의 모습과 닮은 듯합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2024 부산 비엔날레가 10월 20일까지 2달여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부산 근현대 역사관의 금고미술관과 한성 1918, 원도심 주택 초량제 등 모두 4개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36개국 62개 팀 작가 78명의 작품 3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여름에 부산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도 함께 이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어둠에서 보기이고요.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전시입니다. 악기 제작, 의사, 교사, 혹은 학제 연구자 등등 해서 정말 흥미로운 백그라운드를 가진 작가들이 이번 주제를 해석하고 또 멋진 작품들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 지하 금고미술관에서는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꾸며진 작품들이, 한성 1918은 사운드 프로젝트 특화 전시장으로 조성돼 한국을 찾은 참여 작가들이 직접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동 전시 감독인 베라메이와 필립 피로트는 이번 전시 주제 어둠에서 보기란 여러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서 소통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부산과 닮았다고 표현했습니다. I think for us the title is about a certain type of experience, the experience of navigate. 처음으로 한여름인 8월에 개막한 부산 비엔날레. 휴가철을 맞아 여름 도시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북구 일대 관광 자원이 한층 풍성해질 걸로 보입니다.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공연장과 가족 놀이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서부산권 관광 활성화의 핵심이 될 사업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한 북구 때문에 북구는 곳곳에 흩어진 관광 자원들을 연결해 지역 전체를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인 화명생태공원에 보다 많은 즐길 거리를 확충하고 도심과 공원을 잇는 것이 관건입니다. 북구가 추진해온 낙동 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년 전 문체부가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번 기재부 심사에도 통과하면서 전체 사업비 356억 원 중 절반인 173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화명 에코파크는 낙동강 노후를 주제로 연꽃단지와 선착장 일대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수상 공연장과 가족 놀이터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 연꽃단지가 지금 서부산의 관문으로서 연꽃단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지금 수상 공연장이 들어설 부지인데요. 요트 게레장이라든지 옆에 있는 인근 인프라와 함께 문화와 관광 이러한 것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강 위에 스크린을 띄우는 수상 공연장은 부유식 선셋 데크와 고정식 콘서트 마루 두 가지로 조성해 각종 공연과 미디어 아트 등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또 인근 가족 놀이터는 생태 체험을 비롯한 놀이 공간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도심과 공원 연결을 위해선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를 올 연말 개통하고 구포역에서 공원까지 자율주행 버스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내년 설계 등을 거쳐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부산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부산에 필요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LG 헬로비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위험 지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지역 내 충격을 줬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대표적 부촌인 우동과 중동,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좌동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역 역시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은 해운대구 인구 감소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12년 인구 42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0년 뒤인 2021년 4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이후 올해 38만 448명으로 감소세입니다. 해운대구는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이색 정책 살펴봤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의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지난 5월 의사와 공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춘 남녀 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운대에 사는 청춘 남녀 2년을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40명 모집에 무려 147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해운대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랑데부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색 결혼 장려 프로그램인 해운대 랑데부 행사에 이어 오션뷰 임신부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구의 이색적인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요즘 MZ 트렌드, 임산부님들의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그 밝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이런 곳에서 그 소품 같은 걸 만들어 가면서 이날 하루에 그 임신 스트레스나 육아 스트레스를 그 날리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이제 좀 독창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운대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을 지자체에서 직접 빌려 임신부들이 문화체험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해운대구 아가맘 센터에 임산부로 등록을 하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막혀있는 이런 공간보다 바다도 보이고 좀 밝고 그리고 같은 임산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를 지역에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 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 정책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이제 그 지역 불균형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이러한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조금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줌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산시. 2030 여성들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당근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SK 브로드밴드 BTV의 뉴스 보도 한 편과 정규 프로그램 한 편이 제62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부산보도국 김석진, 양동민 기자는 우대권 발급기의 신분증 인식 오류, 연속 발매 등의 문제를 제기한 1년간 아무도 몰랐다, 면허증에 뚫린 부산도시철도를 통해 수상했습니다. 또한 정규 부문에서 홍성일 PD는 폐광의 공간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며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공간의 재탄생 23회 폐광의 예술을 입히다 정선 3탄 아트마인 편을 제작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기준이 상향됩니다. 또 명절 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도 한시적으로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3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2만 원 오른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와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고이율,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된 이후 청탁금지법으로까지 이어져 온 음식물 가액 3만 원이 20여 년 만에 상향되는 겁니다. 한편 올해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도 오릅니다. 다만 한시적 상향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에 한해 평상시의 2배인 3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독도 관련 교재들은 대부분 현재 교과서에 맞춰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아를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꾸려진 독도 교재가 부족한데요. 독도재단이 독도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동화를 발간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활용되고 있는 독도고래 동화책을 공희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동화의 주인공은 독도고래. 독도는 아직 낯설어도 고래나 바닷속 동물 친구들은 친근해. 아이들의 눈망울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따라 요동칩니다. 독도재단이 유아들에게 독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발간한 동화책 안녕 독도고래.
아기 고래와 엄마 고래의 이별과 재해를 이야기 줄기로 괭이 갈매기와 흑돔 등 독도 생물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하듯 재미있게 이 책을 읽고 즐기면서 독도와 그 주변의 멋진 바위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사는 여러 생물들과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도와 독도 주변 생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 아이들도 흥미 만점입니다. 아기 고래가 똥 싸는 게 제일 기억나요. 엄마 고래 아기 고래가 흩어져서 우산고래를 찾아준 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우산고래가 아기 고래를 찾아준 게 기억이 나고 그게 고마운 뜻으로 좋은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독도를 가본 친구들, 울릉도를 가본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잊지 않고 엄마 고래랑 아기 고래가 매년 독도를 찾아가는 그런 것도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독도에 보니까 아주 수많은 생물들도 많고 진짜 보호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첫 독도 관련 동화책을 발간한 독도재단은 전국 보육기관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림책에 나와 있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을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 그리기 놀이 같은 그런 체험 학습들로 지금 연계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독도 고래 동화책을 시작으로 독도 관련 동화책 2권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부산시는 추석을 대비해 대형 매장과 식당, 농산물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농축산물을 수거한 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쌀과 대추, 곶감 등 제수용품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의 경전철 차량 디자인을 공개하고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기존 차량 디자인과 노선색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현대적 디자인과 시야 확보를 위한 개방감을 주요 콘셉트로 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공사 누리집과 사상 하단역에서 진행되며 3가지 시안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